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준비 중인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 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놀라운 게이트도 보이고 신기하게 생긴 롤러코스터도 보입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테마구역도 한창 만들어지고 있죠. 2025년 여름 오픈 예정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의 현재 진행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미국 올랜도는 테마파크 마니아들을 위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한 번은 경유를 해야 갈 수 있고 아무리 짧아도 18시간은 날아가야 하는 먼 곳이지만 테마파크 마니아들은 꼭 한 번쯤 가봐야 하는 곳이죠. 올랜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 리조트인 디즈니 월드가 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도 있을 뿐만 아니라 레고랜드, 시월드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신규 테마파크 에픽 유니버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리조트에는 파크가 3개 있습니다. 미이라 롤러코스터, E.T. 다크라이드, 미니언즈 어트랙션이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헐크 롤러코스터, 주라기 월드 롤러코스터, 스파이더맨 다크라이드가 있는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 거대한 화산을 중심으로 폴리네시안 스타일로 꾸며진 이국적인 워터파크 볼케이노 베이가 있죠. 그런데 지난 2019년 8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에픽 유니버스란 이름의 신규 테마파크를 만들 것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파크 3개가 모여있는 리조트와 조금 떨어진 곳에 에픽 유니버스를 만들겠다고 한 거죠.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2019년 8월에 계획을 발표했을 때는 2023년 오픈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미 오픈했어야 했죠.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닥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21년 3월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2025년 여름으로 그 오픈 예정일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는 2025년 여름 오픈 예정이죠. 지금 보고 계신 건 옛날 로고입니다. 에픽 유니버스에 대한 첫 발표가 있었을 때 공개된 로고죠. 최근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에픽 유니버스에 대한 신규 로고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달라졌죠? 옛 버전은 유니버셜스 형태로 표현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유니버셜로 바뀌었고 에픽과 유니버스의 폰트 디자인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의 폰트 크기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에픽 유니버스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림 그대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죠. 다시 그림을 보면 이곳이 파크 입구입니다. 그리고 입구 반대쪽에 있는 것이 호텔이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에픽 유니버스는 4개 테마구역으로 구성됩니다. 그 4개 테마구역을 이 중앙 공간이 이어주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되죠. 입구부터 보겠습니다. 넓은 광장과 함께 웅장한 모습의 게이트가 보이죠. 전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이런 모양의 게이트가 모두 있는데 그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면서도 뭔가 신화에서나 볼 법한 비주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 게이트를 지나면 파크 중앙인 허브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는 여러 레스토랑과 상품샵이 생길 뿐만 아니라 회전목마 같은 어트랙션과 분수쇼가 가능한 공간도 만들어진다고 하죠.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에픽 유니버스가 이 허브 공간을 입장객이 아닌 모두에게 열어둘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티켓이 없어도 이 공간까지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건 기존 테마파크들과는 완전 다른 방식의 운영 방법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각 테마파크는 중앙 허브와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자세히 그림을 보면 테마구역 입구마다 게이트 같은 것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이트를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허브 공간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테마구역마다 있는 이 게이트에서 티켓 검사가 이루어질 것이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긴 한데 이건 공식 발표가 있기 전이니까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각 테마구역의 게이트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둥근 형태의 문을 통과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새로운 세상에 나오는 방식이죠. 현재까지 알려진 공식 명칭은 슈퍼 닌텐도 월드밖에 없습니다. 현재 일본과 미국 LA에 있는 슈퍼 닌텐도 월드가 여기에도 생깁니다. 중앙 허브 공간은 셀레셜 파크란 이름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고 오른쪽 상단은 해리포터 테마구역, 그리고 그 아래는 드래곤 길드의 테마구역이 될 것이라고 하고 왼쪽 상단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오랫동안 만든 괴물들을 테마로 하는 공간이 될 예정인데 그 이름이 다크 유니버스가 될 것이라고 하죠. 이미 상표권 등록까지 된 이름이라고 하네요. 이 중에서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이곳은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으로 들어가는 게이트입니다.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미 이건 일본이나 미국 LA에 있는 슈퍼 닌텐도 월드에서도 파이프를 지나는 것처럼 해놨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다만 한층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이 있을 거라는 게 조금 다르죠. 그림을 보면 넓은 광장이 있고 슈퍼마리오 게임에 등장하는 빈폴산이 보입니다. 이건 현재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슈퍼 닌텐도 월드에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트랙이 보이는데 이건 요시 어드벤처 라이드가 될 예정입니다. 역시 일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있는 버전과 동일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성이나 트랙 길이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건물은 마리오 카트 다크라이드가 위치할 곳이죠. 물론 파크 안에 서 있으면 이 건물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리오 카트 다크라이드는 이미 일본과 미국 LA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어트랙션이죠. AR 기술을 접목한 신기한 어트랙션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동키콩 롤러코스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일본에서도 준비 중인 어트랙션이죠. 1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시 어드벤처 트랙도 보이고 심지어 건물 밖으로 나온 마리오 카트 트랙도 보였습니다. 동키콩 롤러코스터도 보이네요. 현재
번째는 이런 모습입니다. 마리오 카트 건물은 완전히 세워져서 이제는 트랙이 보이지 않고 확실히 1년 전보다는 전체적으로 윤곽이 잡혀있는 모습입니다. 슈퍼마리오 속 빈폴산도 많이 세워졌죠. 좀 더 가까이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슈퍼 닌텐도 월드와 비슷한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시 어드벤처 트랙 위에는 가려진 비클 차량도 볼 수 있죠. 조금 각도를 틀어서 보면 요시 어드벤처 트랙이 더 잘 보입니다. 아직도 삭막한 이 공사 현장이 조만간 슈퍼마리오 세상이 된다고 하니 신기하죠? 마리오 카트 어트랙션은 일본이든 미국 LA든 모두 쿠파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여기도 어김없이 쿠파의 성이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키콩 롤러코스터 공사 현장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롤러코스터 같지만 자세히 보면 트랙이 두 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기찻길 같은 게 있는가 하면 그 옆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롤러코스터 트랙 같은 것이 같이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군데군데 끊긴 기찻길이 있고 그 밑으로 롤러코스터 트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동키콩 게임을 보면 열차를 타고 끊어진 레일을 마구 점프하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동키콩 롤러코스터는 그 부분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특허 등록한 부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이렇게 가짜 트랙과 진짜 트랙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짜 롤러코스터는 이 부분이지만 그냥 보면 마치 이곳을 달리는 것처럼 보이고 끊어져도 점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이런 모습인데 끊기고 구부러진 레일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을지 어떤 느낌일지 감도 안 오는 완전 새로운 형태의 롤러코스터죠. 얼마 전에는 테스트 장면이 찍히기도 했는데 확실히 아래 레일에 연결된 롤러코스터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트랙이 가짜인 거죠. 차량 디자인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가려놓은 곳을 볼 수 있네요. 다음은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고전 괴물들이 모여있는 곳 다크 유니버스 테마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아주 오랫동안 프랑켄슈타인, 늑대인간, 미이라, 투명인간, 드라큘라 등 고전 괴물 영화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아주 옛 영화들이지만 현재까지도 할로윈 때마다 공포 체험으로 제작하는 등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그 영화들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참 배울만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에픽 유니버스에 그 괴물들을 위한 테마구역까지 만든다고 하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저 너머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사 중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참 좋아하는데 테마구역 게이트만으로도 설렙니다. 그림을 보면 유독 어두운 느낌의 옛날 성 모양을 한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1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건물 형태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허허벌판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가 조금 전에 봤던 다크 유니버스 게이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어트랙션이 있는 거대한 건물이 보이죠. 이 건물 앞에는 어트랙션 입구로 보이는 건물이 별도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롤러코스터 하나가 보이는데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에 스테이션이 있고 중간에 건물로 한 번 더 들어가는 구간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게이트가 여기 있고 꽤 큰 어트랙션이 들어가 있을 법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파크 안에서는 이 건물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오직 입구인 이곳만 보이도록 만들어질 건데요. 이 건물은 약간 이런 형태가 되도록 디자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죠. 이 어트랙션의 이름은 몬스터즈 언체인드 프랑켄슈타인 익스페리먼트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켄 박사의 후손이 실험을 통해 고전 괴물들을 모두 깨우게 되고 우리가 그 연구실에 가게 된다는 내용일 거라고 하는데요. 재미있게도 이 라이드는 로보담 어트랙션이 될 예정입니다. 로봇 팔에 매달린 것처럼 앉아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라이드를 즐기는 거죠. 이건 이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에서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똑같은 기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는 직선의 스테이션에서 앉는 것처럼 시작하지만 프랑켄슈타인 라이드의 스테이션은 둥근 형태가 될 거라고 하죠. 당연히 로보담 형태인 것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질 겁니다. 그냥 의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의자를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면 뾰족한 것들이 튀어나온 의자에 앉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세트와 스크린이 어우러지는 비율이 거의 반반입니다. 다만 프랑켄슈타인 라이드는 스크린 비율이 적고 실제 세트와 애니메트로닉스로 이루어진 부분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마치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에서 디멘터들을 만날 때 느낌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에픽 유니버스에 대한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주고 있는 올랜도 파크스탑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의하면 레이아웃은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타고 내리는 스테이션은 이렇게 둥근 형태가 될 거고 색깔이 들어간 부분을 차량이 움직이는 거죠. 그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에 유일하게 스크린이 설치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둥근 거대 스크린을 통해 몰입감을 주는 기술을 특허로 낸 적이 있어서 이게 쓰일 거라는 예측이죠. 다크라이드와 로보담 어트랙션 그리고 고전 괴물까지 너무 완벽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는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현재까지는 늑대인간의 저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스테이션이고 출발하면 중간에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문에는 이 건물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고 여기서 앞뒤로 여러 차례 급발진을 하다가 다시 전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확실한 것은 이 롤러코스터는 롯데월드 해성특급 같은 스피닝 롤러코스터가 될 거라는 겁니다. 차량이 가려져 있지만 확실하게 스피닝 롤러코스터 차량 형태를 확인할 수 있죠. 고전 늑대인간 영화를 보면 늑대인간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집시 말레바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해리포터 테마구역입니다. 유독 이 테마구역은 알려진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는 3개의 파크가 운영 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중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에는 호그와트 성과 해그리드 롤러코스터가 있는 호그스미드 테마구역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플로리다
플로리다에는 그린고트 은행을 테마로 하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다이건 앨리 테마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에픽 유니버스에도 해리포터 세계관을 재현할 예정인데 정확히는 신비한 동물 사전이 될 거라고 하죠. 그림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들이 놓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건 신비한 동물 사전에 등장한 프랑스 파리 거리를 재현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역시 1년 전에는 건물만 있고 허허 벌판인 모습이었는데 현재는 그림에서 표현된 것처럼 높은 건물들 사이로 좁은 길들이 재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이트는 이런 형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를 지나면 조금 넓은 광장에 개선문 같은 건물이 자리 잡고 있고 이 개선문을 지나면 본격적인 테마구역이 펼쳐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개선문은 실제로 프랑스에 있는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하네요. 여기가 게이트, 여기가 개선문, 그리고 이곳이 파리 거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 큰 건물에는 각각 하나씩 거대한 어트랙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확히 무슨 어트랙션인지 카더라는 많은데 발표된 것은 없죠. 마법부가 재현되고 마법부와 관련된 놀이기구와 공연형 어트랙션이 들어설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오픈 시기가 되었을 때는 공개가 되지 않겠지만 추후에 확장될 공간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완성되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입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아일 오브 버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영화에 등장하는 버크섬을 재현한 곳이 될 듯합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지만 넓은 구역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것이 보이고 호수 위에 보트라이드가 있는 것도 보이죠.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으로 가는 게이트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림에서는 어둡게 보이던 롤러코스터가 잘 보이죠. 어두운 색깔을 한 트랙으로 구성된 이 롤러코스터는 꽤 넓은 구역을 질주하는데요. 히컵의 윙 글라이더라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죠. 이건 급발진 롤러코스터입니다. 첫 번째 급발진 구간은 실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히컵과 투슬리스 로봇 즉 애니메트로시스를 보게 되고 급발진을 하게 될 거란 이야기가 있네요. 그렇게 급발진을 하면 외부로 나가게 되고 두 번째 급발진 구간은 암벽 사이를 질주하다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극강의 스릴 롤러코스터는 아니고 현재 아일랜드 오브 어드벤처에 있는 해그리드 오토바이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미 공개된 그림과 레이아웃을 토대로 가상의 탑승 영상을 만든 채널도 있는데 그 채널을 통해 어떤 느낌인지 간접 체험도 가능할 것 같네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롤러코스터 사이로는 똑같이 생긴 놀이기구가 두 대 마주보고 있는데요. 이건 스카이플라이 기종입니다. 놀이기구 상단이 드래곤으로 장식된 이 놀이기구는 드래곤 레이서 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탑승자가 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냥 돌 수도 있고 좌석 자체가 360도 돌 수도 있는 그런 라이드입니다. 커다란 건물도 세워졌는데 이 안에는 거대한 극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베이징에서는 드래곤 길들이기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올랜도에서도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테마구역 일부 모습을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하네요. 소문에는 드론 기술을 이용해 드래곤들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연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테마구역을 보다가 보면 유독 눈에 들어오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요. 알록달록해서 더 눈에 들어옵니다. 실제 공사 중인 모습은 이렇죠. 이건 중앙 허브 지역인 셀레셜 파크에 속한 롤러코스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테마구역 소속은 불분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에픽 유니버스에서 가장 극강의 스릴을 보여줄 롤러코스터라는 거죠. 이 롤러코스터도 벌써 가상의 탑승 영상이 만들어지기도 했으니까 궁금하다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셀레셜 파크 허브 공간에는 호텔도 있었죠. 이 호텔은 유니버셜 헬리오스 그랜드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예정인데요. 총 10층 건물로 지어집니다. 파크와 바로 연결되고 파크 뷰인 객실들도 있겠죠. 근데 호텔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가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인데 파크 밖으로 호텔 두 개가 더 지어지고 있죠. 하나는 유니버셜 스텔라 노바 리조트, 다른 하나는 유니버셜 테라루나 리조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둘 모두 우주를 테마로 하는 호텔이라고 알려졌죠. 그런데 이 호텔들은 2025년 1월에 오픈한다는 사실이 깜짝 공개되었습니다. 이건 에픽 유니버스가 오픈하기 전인데 호텔 먼저 오픈하려는 것 같네요. 앞서 에픽 유니버스는 중앙 허브 공간인 셀레셜 파크를 그냥 공개하고 테마구역별로 입장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와 관련하여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사진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랜도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두 개 테마파크는 파크 입구에 사진 장비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티켓을 보여주고 지문을 찍는 것으로 본인 인증을 했지만 이제는 지문 대신 사진을 찍는 거죠. 이건 그 티켓을 본인만 사용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입장이나 결제 시스템을 간소화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약간 테스트 단계지만 추후에는 얼굴만 보여주면 바로 익스프레스 대기 라인으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얼굴만 보여주고 내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간식을 결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픽 유니버스에서는 각 테마구역에 들어갈 때 게이트마다 이 사진 기능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과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질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해서 에픽 유니버스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추후에 나오는 소식들은 테마파크 버프 인스타그램 혹은 유튜브 쇼츠로 간간히 또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둘 모두 구독 혹은 팔로우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